이 형식 동사라고 모두 다 같은 게 아닙니다. 오늘의 내용 진짜 중요하거든요.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지난 영상을 통해서 이 형식 동사의 가장 큰 두 가지 카테고리 이다 동사와 되다 동사에 대해서 우리 살펴봤죠. 그리고 그 내용을 이해하셨다면 기본적으로 내가 이 형식 동사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하지만 이 형식 동사의 가장 큰 비밀은요, 그 동사 자체보다는 그 동사 뒤에 무엇이 나올 수 있느냐에 숨겨져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동사 뒤에 어떤 품사의 단어가 사용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자, 이것 간단히 제가 정리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부터 간단하게 정리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형식 문장의 보어 자리에는 기본적으로 명사와 형용사가 사용될 수 있죠. 하지만 모든 이 형식 동사가 보어 자리에 명사를 취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다 동사든 되다 동사든 상관없이 be와 become을 제외한 나머지 동사들은요, 이 보어 자리에 명사를 취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문법적으로 따져보자면은 이 형식 보어 자리에 명사도 그리고 형용사도 둘 다 쓰일 수 있는 게 맞으나 대부분의 이 형식 동사들은 명사를 보어로 취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는 이 동사들, 명사를 보어로 취하지는 않는 이 형식 동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는데요. 재밌는 점은 이 동사들도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뉘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종류는요, 어떤 경우든지 간에 동사 뒤에 명사가 곧장 쓰이지 않는 경우고요. 두 번째 종류는 동사 다음에 명사가 쓰일 수는 있으나 명사가 이렇게 곧장 뒤에 나오면 이 명사가 더 이상 보어가 아닌 목적어로 해석이 돼서 문장 자체가 이형식이 아니라 삼형식으로 바뀌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해서 먼저 오늘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는데, 자, 지금부터는요, 차근차근 예문들을 통해서 이 내용이 실제로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는 가장 간단한 경우죠. 명사 그리고 형용사를 둘 다 보어로 취할 수 있는 동사 be와 become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사실 이 동사들은 어려울 게 없어요. be와 become 같은 경우에는 이 보어 자리에 명사가 나와도 되고 형용사가 나와도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다른 이 형식 동사들이 명사 보어를 취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자면 그런 이유로 이 be와 become이 상당히 특별하다는 걸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이유로 해서 제가 이 be 동사를 이다 동사의 대표 동사로, 그리고 become을 되다 동사의 대표 동사로 소개해드렸었던 거예요. 간단히 예문 볼게요. I am a student. 나는 학생이다. 자, 보어 자리에 명사 들어왔죠? 이 형식 문장이고요. I am happy. 보어 자리에 형용사 들어왔습니다. 나는 행복하다 라는 뜻으로서 역시나 이것도 이 형식 문장이라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become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일부러 아주 쉬운 예문 제가 계속 드리고 있죠? I became a student. 나는 학생이 되었다. 보어 자리에 명사가 사용됐고요. 이 형식입니다. I became happy. 보어 자리에 형용사가 사용됐죠? 나는 행복해졌다라는, 자, 그런 뉘앙스로서 역시나 이것도 이 형식 문장이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넘어가서요, 보어 자리에 형용사만을 취하고 어떤 이유로든 이 동사 뒤에 곧장에서 명사가 쓰일 일이 없는 그런 동사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 예문 한번 생각을 해봐 주세요. I remained calm. I remained. 나는 계속해서 있었다는 거잖아요. 어떤 상태로 있었던 겁니까? calm, 침착한 상태로 있었다는 거죠.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해보자면 나는 침착함을 유지했다가 되겠는데, 침착함을 유지했다. 요 을을 쓰였다고 해가지고 그 우리나라 말 해석에 기반해서 이 문장이 삼형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영어 문장 그대로 따져보자면 요것은 이제 보어 자리에 형용사가 쓰인 이형식 문장이라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포인트는요, 이 remain이라는 동사는 보어 자리에 명사를 취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I remained a student.
와 같은 문장은 자, 문법적으로 먼저 틀린 거라는 겁니다. 왜 틀린 거냐? 선생님 이 문장 나는 학생으로 남았다.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해석이 문제가 아니라요. 영어 문법적으로 봤을 때 remain이란 동사는 명사 보호를 취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타동사로 사용돼서 목적어를 취하지도 않습니다. 원어민들이 만드는 문장 속에서는 이렇게 remain 다음에 명사가 혼자 떡하니 쓰이는 그런 경우 자체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문장은 문법적으로 틀렸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죠. 이 예문도 한번 보세요. He went crazy. 여기 사용된 went는 되다 동사 go의 과거형으로서 자, 그는 된 겁니다. 뭐가 된 거예요? crazy. 미쳐버린 거죠. 그는 미친 듯이 행동했다. 뭐 이렇게까지 의역해 볼 수 있는 그런 문장이 되겠는데 여기 crazy 형용사고 보호로서 자, 이 문장은 지금 이형식입니다. 근데 이 문장을 한번 보세요. He went a doctor.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라는 거예요. 왜요? go라는 동사는 명사 보호를 취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목적어를 취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go 또는 뭐 went 다음에 명사가 이렇게 곧장 쓰일 일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문장을 자연스럽게 해석을 해보려고 하면요. 지금 이 문장에서는 went 같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죠. 의미도 살짝 다르게 두 문장이 해석되는 걸 보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he went, 그가 갔다, 의사에게 갔다라고 이제 우리가 말을 하고 싶으면요,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어떤 전치사가 머릿속에 떠오르실 거예요? to 해서 이 문장을 제대로 우리가 바꿔보자면 he went to a doctor라고 말을 해야 된다는 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마지막 종류의 동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마지막 종류의 동사들이 가장 헷갈린다면 헷갈릴 수가 있어요. 어떤 종류였습니까? 보어 자리에 명사를 취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명사를 목적어로 취할 수 있는 동사들이죠. 즉, 동사 뒤에 형용사가 나오면 이형식 문장을 만들고 동사 뒤에 명사가 나오면 삼형식 문장을 만드는 동사들이라는 겁니다. 이형식 문장과 삼형식 문장은 해석하는 방법이 완전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동사들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문장을 읽어내려가는 데 있어서 오해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동사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예문 살펴볼게요. She got angry. 자, she, 그녀는요, got, 됐다는 거죠. 뭐가 된 겁니까? angry, 화가 난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got 이란 동사 뒤에 angry, 형용사가 보어로서 사용됐고 이 문장은 이형식이라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문장은 어때요? She got a present. got 이란 동사 다음에 a present. 명사가 쓰이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get 이란 동사는요, 명사 보호를 취하지 않아요. get 다음에 명사가 나왔다는 것은 그 명사가 목적어라는 뜻이고요. 그러면 이 문장은 더 이상 이형식이 아닙니다. 삼형식 문장이 되죠. 뜻은 뭐가 돼요? 그녀는 받은 겁니다. 뭘 받은 거예요? 선물을 받은 거죠. 감이 오시죠, 여러분? 자, 이 종류의 동사들이 진짜 중요한 이유가요. 동사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면 이형식 문장이 완성이 되고요. 동사 다음에 명사가 나오면 그게 목적어가 돼서 삼형식 문장으로서 문장 구조 자체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동사의 뜻마저도 꽤나 크게 달라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동사 get 같은 경우에는 이형식이었을 때 되다라고 해석이 되고요. 삼형식이었을 때는 받다, 얻다라고 해석이 된단 말이죠. 비슷한 맥락에서 예문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요. He turned red. 동사 turn, 되다 동사들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그는 된 거예요. 뭐가 된 거예요? red, 빨개졌다는 거죠. 그의 얼굴이 빨개졌다. 뭐 부끄러웠나 보죠. 그럴 때 자주 활용되는 그런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turn이란 동사 뒤에 보어제리 형용사 들어갔고요. 자, 이 문장 이형식 문장이에요. 근데 이 문장은 어때요? He turned the desk. turn이란 동사 뒤에 the desk. 명사가 쓰였고요. 그럼 이제 이 문장은 더 이상 이형식이 아닌 겁니다. 삼형식으로서 여기서 동사 turn은요, 돌리다란 뜻이 돼요. 그는 그 책상을 돌렸다, 뭐 이렇게 90도로 방향을 틀었다 정도의 뜻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에서는요, 이형식 동사들의
실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간단히 다시 복습을 해보자면 크게 이 형식 동사들이 세 종류로 나뉠 수가 있다는 거죠. 보어 자리에 명사와 형용사를 다 취할 수 있는 동사들이 있고요. 보어 자리에 형용사만을 취하고 그리고 애초부터 동사 뒤에 명사가 곧장 쓰일 일이 없는 동사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형용사만을 보어로 취하되 동사 뒤에 명사가 나오면 그 명사가 목적어가 돼서 문장 자체가 삼형식으로 바뀌는 동사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참고로 오늘 내용을요, 많은 분들이 모르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이걸 몰라버리면 우리가 독해를 할 때 꽤나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꼭 복습해 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구독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See you soon!